수업 페이지 상단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툴 바꿀 거라고 했죠. 여기 수업 관련 링크에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저랑 다른 화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무조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구글 로그인이 본인 걸로 되어 있다면 아마 유사하게 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떴다, 로그인부터 하라고 떴다, 그럼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 완료하시고 나면 여기서 뭐 안 골라도 돼요. 여기 있는 거 어차피 다른 데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 주세요. 자, 본인 거 구글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계정으로 되어 있다면 로그아웃 하고 본인 걸로 다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많지 않아요. 몇 가지만 알면 돼요. 왼쪽 상단에 있는 파일 눌러보시면 새 노트 있습니다. 이 새 노트는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 떠있던 이 팝업 창에도 있던 새 노트예요. 같은 거예요. 여기서 해도 눌러도 되고 여기서 눌러도 돼요. 똑같은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새 노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새 탭으로 창이 하나 뜰 거고요. 뭔가 열렸습니다. 저랑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의 모달 창이 나오게 되는데 테마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저는 다크로 진행을 할 겁니다. 밝은 게 좋으시면 라이트 하시면 되고요. 어두운 게 좋다 다크 하시면 돼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마시고 편집기로 가볼게요. 뭐 편집기 색상, 편집기 키 바인딩, 글꼴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크게 상관없고요.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요거 그리고 요거. 자, 좀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들여쓰기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들여쓰기 너비 같은 경우는 내가 들여쓰기 할 때 2칸을 기준으로 할 건지 그 이상 그 이하로 할 건지를 정하는 건데 보편적으로 2칸 정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2칸으로 다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들여쓰기가 잘 됐나 안 됐나를 에러로 볼 수도 있어요. 파이썬은 문법 자체가 들여쓰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랑 똑같이 해주지 않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이 작업을 하다가 에러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거 하나 빼고 다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이걸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불편할 거예요.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많이 없는데 얘는 자동 완성으로 여러 가지를 알려줄 거거든요.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니까 일단은 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수업 끝날 때까지는 안 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이썬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하면 이제 온라인 툴이 아니라 다른 툴, 실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똑같이 맞춰 주셨으면 이거 콜의 프로랑 기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타로 가볼게요. 기타에 가보면 노파워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뭐 기본값이 썬파워였나 그럴 거예요. 이것도 원하시는 거 하시면 되는데 이거 차이는 별거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코기 모드, 아기 고양이 모드, 개 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썬파워로 해놓고 여기 보이세요? 상단에 이런 거 지나가는 거예요. 얘가 코기 모드고요. 얘가 개 모드예요. 좀 있으면 고양이도 나올 겁니다.
이런 거 왔다 갔다 하게 둘 거냐 라는 건데, 저는 정신사 나오니까 끄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썬파워는 뭐냐, 이렇게 치다 보면 보이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런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깔끔한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다 제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고양이 나왔네요. 귀엽긴 한데 좀 정신사 나오니까. 매니파워는요, 썬파워는 어느정도 치다가 떴잖아요. 매니파워는 첫 글자부터 떠요. 콤보가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요. 저는 다 해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설정을 바꿨는데 적용이 안 됐다, 그럼 새로 고침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창은 끄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작업은 여기서 할 거니까 끄셔도 되고 냅뒀다 나중에 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REPL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동안 사용을 했던 게 REPL이니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폴앱에 보면 지금 재생 버튼이 하나 있고요. 첫 번째 1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뭔가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이 공간이 코드를 작성하는 공간이에요. REPL에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 코드 썼던 것처럼 여기다 똑같이 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하나 보여드리면, 자, 실행은 똑같이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입니다.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이 셀이, 얘를 하나의 셀이라고 하는데 이 셀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 여기 뱅글뱅글 돌죠. 재생 버튼 있는 게 뱅글뱅글 돌다가 실행이 되는데, 자, 지금 좀 오래 걸려요. 얘가 콜앱이 처음에 들어와서 첫 실행을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이것도 좀 빨리 끝난 이유가 제가 아까 테스트한다고 하나 해봐가지고 좀 빨리 끝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면 이제는 REPL 대신에 콜앱을 띄워놓으시면 되는 거고, 한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실행 하나 시켜놓으세요. 안 그러면 첫 실행할 때 오래 걸리니까 컨트롤 엔터 하면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좀 작죠? 작기는 한데 여기 보이죠? 앞으로 우리가 출력한 결과는 여기에 찍힐 거예요. 그럼 REPL 기준으로 여기가 콘솔이겠죠? 여기에 찍히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콘솔이 뭔가 잘못 찍혀서 지저분하다, 그럼 이쪽에 있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X 버튼 나오는데 끄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반복문 쓰다가 무한루프 찍혀가지고 콘솔이 이만큼 찍혔어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X 버튼 누르면 지워집니다. 뭐 다른 거 고쳐놓고 재실행해도 지워질 건데, 덮어 씌워질 건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REPL은 이 메인.파이라고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여기다 문제를 가져와서 풀었으면 뭐 텍스트로 빼놓고 다른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셀을 여러 개 놓을 수 있어요. 지금 셀 하나죠. 셀 하나 더 추가, 이렇게 셀을 여러 개 놓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축키가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입력한 셀 추가가 컨트롤 MB예요. MB. 한번 해보세요. 콜앱에 커서 놓고 컨트롤 MB 하면 셀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셀을 지울 때에는 컨트롤 MB 이러면 셀이 또 지워지고요. 기본적인 단축키는 여기 나와 있는데 얘는 제가 소개는 잠깐 드릴 거예요. 컨트롤 MB가 셀 추가, MD가 삭제,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거 말고도 단축키가 궁금하다,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와요. 구글 콜앱 단축키 이런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컨트롤 M 하고 온점이 있어요. 온점, 이거 온점이거든요. 여러분들 키보드 기준으로 슬래시 옆에 있는거, 왼쪽에 있는거, 그 온점인데, 이 컨트롤 M 온점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제 간혹 가다가 컴퓨터가 여기 보면 램과 디스크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프처럼 용량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얘가 여기 끝까지 쳐서 빨개질 때가 있어요. 아주 간혹 가다가.
학원 컴퓨터에서는 없는 일이긴 한데 또 혹시 모르죠. 집에서 혼자 할 때나 이럴 때 여기가 꽉 차서 뭔가 용량이 쪼달린다, 부족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컨트롤 M 온점 하면 런타임 다시 시작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예 하면 돼요. 여기 보이시죠? 초기화 중. 그럼 한번 초기화를 해주고 좀 비워준 상태로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컨트롤 M 온점.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컨트롤 엔터 실행은 해봤죠 이미. 자, 컨트롤 F9 얘는 뭐냐? 자, 제가 지금 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얘랑 얘는 별개의 공간이에요. 이 셀과 이 셀은 별개라서 변수 I 선언하고 값 넣는 건 여기서 했죠. 근데 출력은 여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셀이죠. 제가 프린트 위쪽에다가 커서 올려놓고 출력을 하겠다라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뭐라 해요. 왜? I를 선언한 적이 없으니까 이 셀에서는. 그쵸? 근데 보세요. 얘를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러고 컨트롤 F9를 누르면요 어때요? 결과가 나왔죠. 컨트롤 F9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체 실행을 다 해주는 건데 이 실행할 때 이 셀들이 엮여요. 그래서 여기서 선언한 I가 여기서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눠서 풀 때는 문제 한 문제당 한 셀씩 푸시면 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렇게 나눠서 풀 때는 컨트롤 F9를 누르면 꼬이겠죠. 웬만하면 쓸 일이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쓰게 되면은 그때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당장은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또 이게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은 여기다 놓고 컨트롤 엔터 했을 때 얘가 나오거든요. 계속 얘를 인식을 해버려요. 한번 전체 실행을 하고 나면 그때 컨트롤 M 온점 로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안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수로 전체 실행을 해서 꼬였다, 근데 나는 이제 이거 다 읽기 싫다, 그러면 컨트롤 M 온점 한번 하고 작업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축키는 기본적인 것만 할 거고 끝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문제 3개를 열어놨는데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이 밑에 이거 3개 있을 겁니다. 문제. 자, 문제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제밖에 안 써있어요. 다른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굳이 들어와서 안 가져가시고 여기서 그냥 이거 긁어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도 어디에 뭐가 쓰여있고 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문제 한번 들어와서 오셔가지고 문제 긁어 가세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두 번째 문제도 붙여넣기 하고요. 세 번째 문제도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셀을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한 셀당 한 문제씩 넣어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REPL은 이런 기능이 안 되잖아요. 얘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 때는 얘가 훨씬 좋아서 얘로 옮긴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잠깐 화면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됨이라고 뜨고 있어요. 얘는 이미 자동 저장을 해주고 있단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공부하는 걸 못 찾잖아요. 이거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파이썬 파일차 3교시 엔터 치시면 제목이 바뀌고, 여기서 자동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컨트롤 S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 중 뜨죠. 모든 변경사항이 저장됨 이라고 떴으면 저장이 된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저장한 거를 어떻게 불러오냐. 내가 집에 가서 복습하려고 아까 수업시간에 했던 거를 까보고 싶은데 저장은 했는데 어떻게 불러오지? 자, 파일 눌러보시면 노트 열기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전에 저장한 이름이죠. 얘를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 집에 가서 콜앱을 딱 들어왔어요. 없죠?
파일 노트 열기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죠? 내가 작성한 내용들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거니까 애플보다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좀 쓸 거고요. 세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수업 페이지에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 있죠. 만약에 집에 가서 이게 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그 계정 귀속돼서 세팅이 저장이 돼요. 집에 가서 세팅을 또 할 필요는 없을 텐데 혹여나 안 되어 있다, 얘 참고하시면 되고요. 얘 참고해도 모르겠다,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 영상 참고했는데도 더 다양한 세팅을 하고 싶다, 구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프랩 세팅 하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단축키 아까 말씀드렸죠? 프랩 단축키 입력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3개를 풀어보세요. 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봐주세요. 제가 아까 이거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려서 이거부터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얘는 에러가 나는 코드죠. 문자랑 숫자 더하는 거. 여기도 래플처럼 에러 내용을 알려줍니다. 콘솔에 알려줘요. 근데 얘는 래플이랑은 조금 다르죠. 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 나와 있긴 해요. 나와 있긴 한데 처음 보는 분들이 이게 라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바뀌었네. 얘가 라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예요. 얘. 이 위에 있는 거는 여기서 에러가 났다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밑에 있는 이겁니다. 이 에러 내용 메시지 자체는 래플이랑 다르지 않아요. 언어에서 뱉어주는 에러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서치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 안 돼? 차단된대? 안 되네? 안 되네요. 이게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게 약간 일종의 개발자들 커뮤니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외국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볼 때는 그 한글이 없어요. 좀 불편하긴 한데요. 되게 방대한 양의 자료가 들어있는 사이트고요. 되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자가 되어서 경력을 쌓아 나가다 보면은 이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거 모르겠으면 번역기 돌리고 구글링 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거 해보시는 게 지금은 더 쉬워요. 나중에 정말 뭔가 어려운 로직을 뭔가 만들어 나갈 때 그때는 이 친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그래서 일단 에러도 똑같이 알려주니까 이거 참고해서 수정하시면 된다 라고 알려드린 거고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1부터 300까지 출력을 해달래요. 자, 반복문을 써야 되겠죠. 이거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 숙달을 통해서 터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는 1부터 while i가 300까지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부터 쓰지 말고 스텝부터 작성하고 이거 채우세요. 자, 1부터 300까지 출력하는 반복문 만들었습니다. 실행시켜 보면 결과가 잘 나오겠죠. 아까 살짝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들 잘 하셨어요. 그리고 콘솔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다음 문제 풀 때 거추장스럽잖아요. 답 확인했으면 그때 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다음 문제 저는 그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500부터 2330까지래요. 끝났죠? 다른 거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게 되나? 여기는 이게 되네요. 자, 제가 저번에 REPL에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REPL이 그냥 출력을 해버렸잖아요. 이거 지금 들여쓰기 2칸이 아니라 1칸 한 거거든요. 띄어쓰기 1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온라인 툴 같은 경우는 좀 유도리 있게 잡아주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들여쓰기를 두 칸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두 칸이 안 되면 들여쓰기가 안 된 걸로 봐요, 원래.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코드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또 되네. 이러면 얘는 뭐라고 하고 애매하다. 이거 어차피 나중에 툴 가면은, 프로그램 가면은 이런 거 다 허용 안 되니까 그냥 안 된다라고 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바로 인덴테이션 에러라고 뭐라고 했죠. 얘는 어쨌든 500부터 2330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너무 간단한 기본 반복문이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돼? 됐다. 자, 다음 문제 100부터 마이너스 25까지. 자, 100부터 마이너스 25. 자, 이대로 그냥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이거 그냥 하면 결과 어떻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반복문 애초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짓이라 빠져나갈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결과가 없어요. 여기 보면 뺑글이 돌다가 끝나면은 이게 찍히거든요? 얘가 찍혔는데 콘솔에 없다.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 출력문을 썼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나왔으면 이게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실행시키면 되나요? 이거 안 되겠죠? 이거 무한 루프잖아요. 안 멈추죠?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다시 누르시면 됩니다. 그 리플에서 여기 있는 스탑 눌렀던 것처럼 얘는 이 뺑그리가 돌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여기 정지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에러 내용에서 뭐라고 또 할 거고, 자, 그럼 우리 뭐 바꿔야 돼요? 여기서 정답으로 가려면, 지금 무한루프를 정상적으로 바꿔주려면 스텝을 바꿔줘야겠죠? 지금 스텝이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100에서 마이너스 25라고 하는 음의 방향인 거잖아요. 그쵸? 스텝을 음의 방향으로 바꿔주면 해결이 되는 문제였죠. 그러면 마이너스 25까지 100부터 쭉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0도 있고요. 0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사실 여기 이 위에 거 3개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배웠던 반복문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였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자, 이거를 같이 해보기 전에 스텝으로 짝수를 찾아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없으세요? 한 분 있으시고. 자, 그럼 조건문을 사용했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없으세요? 어떻게 찾으셨지? 조건문 사용하셨고. 아직 못 풀었다, 손 들어볼게요. 못 푸신 분들이 있고. 지금 손 안 대신 분들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고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접근법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문제가 요구하는 게 1부터 100 사이에 짝수죠. 그쵸? 근데 이 짝수만 출력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그냥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방금 여기서 여기까지 했던 거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출력. 그쵸? 이러면 1부터 100까지 나올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서 이것 빼고는 다 했네요. 그쵸? 그럼 이 짝수만 출력을 하려면 짝수를 골라내야 된다라는 건데, 골라내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처음부터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달려들면 어려워요. 지금 당장 지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뭐 함수고 뭐 리스트고 딕셔너리고 들어가면은 클래스고 들어가면 문제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못하고 멈춰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첫 줄을 못 써내려가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크게 얘기를 드려보자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 번에 다 그려가면서 못 만들어요, 절대로. 이거 가능한 개발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기능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못 채워나가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 실제로 개발에서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투두리스트 기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뭔가 기능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를 잘 실천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진짜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막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파이썬은 보통 이제 빅데이터 많이 하니까 뭐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 가공해서 데이터를 다시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 투두리스트가 습관이 없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빅데이터를 가져와서 일단 가져와서 얘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뿌리지?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읊은 거죠. 이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생각만 해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못 만들어요, 절대. 일단 이러면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일단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가져와 놓고, 그리고 가공하는 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보여주는 것부터 하는 거죠.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보여주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 중간 과정에 가공하는 걸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려고만 해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막혔을 때 이것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 막힌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이제 좀 먼 미래의 얘기지만 당장 지금 우리 파이썬 2 수업 들어가서 중반쯤 가면 미니게임 같은 거 한다고 했죠? 그거 할 때만 봐도 티가 나요. 지금 코드를 아예 써내려가지 못하는 분들은 이 투두리스트를 생각을 안 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부터 그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을 하고 해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뭐라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써내려가다 보면 보이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짝수. 딱 이것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짝수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될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짝수라는 건 2의 배수죠. 그쵸? 우리는 시작을 1부터 했네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부터죠. 짝수니까. 그럼 일단 초기값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1씩 증가하면 2, 3, 4, 5, 6, 7 이렇게 쭉 가겠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짝수죠. 그럼 2로 시작을 했으니까 스텝을 2로 늘리면 짝수만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가장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을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죠. 홀수다 이러면 홀수잖아요. 그쵸? 1부터 시작했고 2씩 더해 나가면 1, 3, 5, 7, 9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홀수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방법은 이런 문제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니까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힌트가 있었죠. 수업 페이지에
요거를 찾아서 이걸 적용하신 분들은 잘 하신 거고, 이걸 아직 못 봐가지고 적용을 못했다 그러면 뭐 이제 보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퍼센트, 모든 언어 공통입니다. 이것도 퍼센트 연산자는 나머지를 반환해줘요. 10% 3 하면은 10을 3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머지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거 연산의 결과는 1이에요. 근데 지금 1이랑 같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한 줄의 연산 결과는 tru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연산인데 이거를 이제 활용해서 얘를 풀어보자면, 이제 문제에서도 if, 퍼센트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힌트를 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켰을 때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는 이유는 얘네 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쵸? 얘가 출력문인 거고 얘 때문에 출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1씩 증가하면서 출력이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인 거고. 그쵸? 그럼 얘를 짝수만 출력을 하도록 조건을 걸어주면 돼요. 만약에 자, 근데 if를 쓸 때 지금 while이랑 위상이 다르죠? 한 칸 들어갔죠? 이거 왜 들어가야 돼요? 이 while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반복을 그러니까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복을 시킬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while문에 종속을 시켜준 거예요. 만약에 i가 2로 나눴는데 이거의 값이 0이다 0이라면 그럼 얘로 i가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랑 같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짝수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짝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조건이. 그럼 짝수가 맞으면 출력하면 되죠. 출력문을 이 if문에 종속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맞을 때만 출력이 되도록. 그쵸? 그러면 i가 만약에 지금 현재 반복문을 돌다가 i가 3이래요. 이거는 거짓이 되겠죠. 그럼 얘 안 하겠죠. 그럼 3은 출력 안 하는 거니까 짝수만 출력을 해주겠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스텝 들어가면 돼요? 안 되죠. 이거 예상해 보세요. 안 되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처음에 1 들어갔을 때 펄스가 나와서 아래로 실행이.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한 반복에 걸릴 거예요. 지금 보이세요? 뱅글이 계속 돌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 초록색 연두색 얘가 여기 있다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못 벗어나고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도 안 멈추죠.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빠졌는데 출력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는 끄고. 자, 얘가 안 되는 이유, i가 1 들어왔어요. 일단 참이라 밑에 들어왔는데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랑 같냐 물어봤는데 아니죠. 그럼 이거 못하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i는 몇이에요? 1이죠. 그러니까 무한 루프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로 올려볼게요. 이거 어때요?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좀 해보자면 얘는 돼요. 되기는. 이거 실행시키면요 결과 잘 나와요. 2468 쭉 가서 100까지 잘 나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수 케이스로 될 뿐이에요. 1부터 시작을 했고 1씩 증가를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걸러야 될 건 짝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텝의 값이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조건이 조금이라도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같이 될 때도 있겠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감싸버리세요. 내가 반복해야 되는 로직을. 아시겠죠? 지금 반복해야 되는 건 이 조건문 로직 자체예요. 그러니까 위상을 잘 보시면 while문에 종속되어 있는 게 몇 개예요? if 하나랑 이거예요. 2개.
같은 위상이죠. 그러면 if에 종속되어 있는 건 출력문 하나. 이 들여쓰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헷갈리면 줄바꿈 하면서 하세요. 붙여놓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헷갈리면 줄바꿈 하면서 하고, 괜찮으면 그냥 붙여서 하고. 자, 그리고 빠르게 이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수업 종료하도록 할게요. 제가 쓸 때 보면 항상 이런 띄어쓰기를 항상 하나씩 붙이죠. 이거 안 붙여도 실행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거 붙이는 이유는 가독성이에요. 이거 다 붙어 있으면요, 뭔가 되게 옹졸해 보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한 코드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로직들이 복잡해지면 이거 다 붙여놓으면요,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 편하게 일단 쓰는 거, 그게 가독성의 첫 번째. 근데 내가 보기 편해야 다른 사람도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작업하실 때 이런 띄어쓰기도 별거 아니지만 나름 신경을 써주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까지, 아까 이제 우리가 짝수 찾을 때 2부터 시작해서 2씩 증가시키는 로직으로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조건을 써가면서 어려운 문법을 써가면서 해야 되나 싶겠지만 이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조건이 언제든지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상황에서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정해진 문제 하나만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1부터 100이라고 하는 값이 뭐 1초마다 계속 변동되어서 나한테 들어온다면 그 변동되는 값들마다 우리가 코드 바꿔서 실행시켜 줄 거 아니죠. 얘는 알아서 동작할 거니까 여기도 변수가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무조건 좋은 코드다. 아까 그 2부터 스텝 2씩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유동적이고 스마트한 코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내일도 반복문에 대한 거 조금 더 할 겁니다.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볼 거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잘 복습하고 내일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